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서입니다. 지난 방송 내용들 정리해 드리고 있는데요. 얽힌 실타래처럼 복잡한 부동산 시장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과거의 영상들이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과거의 영상들 다 찾아보시면 좋겠지만 모두 다 시간에는 제약이 있고 꼭 필요한 내용들 다시 한번 되짚어 보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영상을 정리해서 올립니다. 사실 제 저장 장치가 거의 풀로 다 차가는 관계로 지난 영상들을 조금씩 정리를 하고 있어서요. 멤버십 개설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딱히 뭐 특별한 더 혜택은 없어요. 그냥 조금이라도 좀 여유가 되시는 분 혹은 부동산으로 큰 차익을 남기셨거나 이러신 분들, 집 사기 빠듯하신 분들 후원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영상 시청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지난 영상들 뒷부분에는 제가 지난번에는 녹음을 따로 해서 보내드렸는데요. 예전 영상들 녹음되어 있는 거 소리는 조금 튈지 몰라요. 그래도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은 흐름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저 혼자 자료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어떻게 자료를 취합해서 어떻게 알려드린다. 그럼 제가 지속적으로 방송으로 못 다뤄드리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한번 그런 자료를 만들어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내용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종상향 그거 별거 아니야. 개발하려면 수많은 암초들이 기다리고 있어. 쉽게 되지 않을 거야. 아주 먼 미래의 일이야. 하지만 대비는 미리 해둬야 되겠죠? 제가 조사해보니까 장난이 아니네요. 정상적으로 개발된다면 장난이 아닙니다. 지축이 흔들린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정도겠네요. 야, 요 방금 했던 그곳에 헬리오시티 5개 들어갑니다. 5개. 굉장하죠. 그러면 아까 범어지구에 헬리오시티 4개, 수성지구에 헬리오시티 5개. 엄청납니다. 자, 여기 헬리오시티 몇 개 들어온다고요? 5개 들어옵니다. 헬리오시티 5개. 여기 헬리오시티 몇 개? 4개. 여기 헬리오시티 몇 개? 4개.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해 받는 건데 이거보다는 개발이 되더라도 더 적게 개발이 될 거예요. 아마도 지금 빡빡 빼곡하게 다 계산했을 때 이런 가능성이었는데 대구에 현재 아파트 한 64만 가구, 올 연말까지 이제 마무리되는 날인데 64만 가구가 정도가 돼요. 내년 내후년 더 지나고 나면 곧 70만 개가 될 거예요. 여기에 만 세대, 5만 세대, 5만 가구, 4만 하면 한 13만 개 또 늘어나죠. 대구의 가구수 한 100만 가구, 100만 가구 조금 더 넘어갈 거예요. 아마 한 5만 가구 정도 되려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 수 있는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대구 아파트 전세가 사라지고 있다. 게시판에 전세가 사라지고 있다고 불안감을 조장하고 뉴스에서도 전세가 사라지고 있다.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월세를 살면 손해다. 집을 사라. 이런 식의 뉴스들이 종종 나와서 한번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님들아, 전세가 사라지고 있어. 내 집 한 채 없으면 불안해서 못 살겠지? 어서 살 집 하나는 마련해야지. 이번에는 방금 했던 건당 거래가격 2.8억을 기준으로 그러면 다시 한번 통계를 내보겠습니다. 보증금 1.4억을 기준으로 보증금 1.4억 이상 반전세 건수 예년보다 확실히 높긴 높습니다. 근데 그 추세가 조금은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요건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또 다르니까 제 다른 방송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전체 거래량, 전세 전체 거래량 1000건 그 중에서 50건 정도가 반전세 비율이 많이 높나요? 이것이 뉴스에서 말하는 혹은 게시판에서 드는 전세의 월세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1000건 중에서 50건 기존에는 뭐 1000건 중에서 한 20, 30건 뭐 1, 2%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걸 전세 월세화라고 저는 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뭐 단순히 숫자가 올라갔으면 뭐 그렇게 된다고 또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면 이것은 전세의 소멸인가? 전세가 상당합니다. 비중이
전세 매물만 대구에 현재 6,000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전세의 소멸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1월 16일 특별 브리핑 해볼 텐데요. 임대인, 임차인 필수 시청을 권합니다. 전세가가 내렸지만 전세가가 올랐다. 좀 이율배반적이죠? 임대인, 임차인의 동상이몽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거래 절벽은 호가 하락으로 이어진다. 30평대 5억으로 불렀다가 4억 5천으로 해준다고 해도 계약이 안 된다고 한다. 5천만원 내린 게 과연 가격을 내린 걸까요? 아닙니다. 제가 오늘 방송에서 가장 중요하게 짚어보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5천만원을 내렸지만 내린 것이 아니고 전세가가 올랐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자, 뉴스 기자가 뉴스 내용에서 찾은 원인을 보시면 대출 규제 아마 내년에는 심해지면 심해졌지 약해지진 않을 겁니다. 그 다음 계약갱신 청구권. 근데 제가 찾은 가장 큰 원인은 보이시나요? 금리입니다. 금리가 변함에 따라서 이것이 향후 역전세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저도 이때까지는 이렇게 차트로 계속 분석하기 전까지는 역전세의 원인은 매매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역전세가 발생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금리가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보이시죠? 1,500만원과 2,000만원. 대출 금액은 줄어들었는데 실제 부담해야 되는 임차인의 비용은 더 증가했습니다. 4억 전세보다 3.5억 전세가 더 비싼 게 이해가 가시나요? 자, 다시 한번 비교해보면 전세 4억과 3.5억의 차이는 이자, 이번에는 다른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2억의 자기 자본금이 있다는 가정하에 계산해봤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자 비용, 요 이전 페이지에서 나왔던 이자 비용 1,000만원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월배 쌍용예가를 자기 자본 1억 그리고 4억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 경우와 월 지급하는 비용이 똑같습니다. 올해 1월 달에 월배 쌍용예가 전세 5억 쉽지 않은 금액이죠. 네, 이 정도로 금리 상승이 임대인에게도 임차인에게도 무섭게 작용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임차인이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높게 보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임대인도 결국에는 전세 가격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을 거다. 끝까지 버텨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매물 증가세가 너무 무섭습니다. 누군가는 더 싼 가격에 내놓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결국 연쇄적으로 전세 가격 하락을 불러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임대인은 매물은 쌓여가고 입주 날짜는 다가와서 후달리고 임차인은 금리가 너무 부담이 돼서 후달리고 적당히 양보들 하고 가야 되지. 안 그러면 이러다가 다 죽어. 마치 드라마 대사처럼 제발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이런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양쪽 다 좀 부담스러운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발씩 양보해서 임대인은 임차인을 잘 구하고 임차인도 좋은 임대인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1월 마지막 날 특별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얼마 달라고 왜 바로 말을 못해? 손피 그게 얼만데 왜 이렇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까요? 500 이 정도 잡아보겠습니다. 자, 손피. 자, 어렵게 계산했습니다. 표 잘 안 보이시죠? 제일 윗부분 하나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손피 1,000만원 달라고 합니다. 매도자가. 그러면 양도 차익은 650만원 된다고 잡아보겠습니다. 이거 뭐 750만원으로 잡고 650만원 잡고 경우에 따라 다르게 잡더라고요. 저는 기본공제 250 잡고 필요경비로 부동산 수수료 100만원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양도세율 77%, 1년 미만 보유했을 때입니다. 1년 미만 보유했을 때 77%니까 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상태로 매수인이 취득을 하게 되면 1,501만원이지만 이 501만원에 대한 양도세 또 한번 물게 됩니다.
그래서 또 501만원에 77%. 그렇게 하면 총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1886만원. 이거 살려면 또 부동산 수수료 100만원 들겠죠? 그래서 1986만원. 만약에 이 매도자가 그냥 자기 손에 순수하게 1000만원을 쥐고 싶다. 그러면 프리미엄 4348만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매도를 하게 되면 매도자는 손에 1000만원을 쥡니다. 매수자는 매수자 부담이라고, 양도세 매수자 부담이라고 하면 1986만원만 매수자는 부담하면 됩니다. 어쨌든 매도자가 손에 쥐는 건 10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오른쪽 표는 1년 이상 보유했을 때 양도세율이 66% 되는 경우의 표인데요. 자세한 내용 보고 싶으시면은 컴퓨터로 봐야 되겠네요. 달라지죠?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손피 7천이요 하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1억 4천을 부담해야 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프리미엄 2억이요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좀 체감상 들리는 게 많이 다르게 느껴지죠? 우선 손피는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물론 양도세만 적절히 신고한다면 말이죠. 사실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이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특별 브리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대구 전세 물량 증가로 평균 전세가 상승세가 멈췄다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전세가 상승은 집값 상승을 견인한다고 하는데요. 이 관점에서 여러 가지 차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꺾인 거래는 2018년 이때 꺾인 것 외에는 우상향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상하게 전세 가격이 꺾였습니다. 아직까지 10월 거래가 많지 않아서 꺾였다라고 단정하기는 이를 겁니다. 하지만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전세 가격이 높아지고 있지 않은 모습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전세가 상승은 집값을 견인한다라는 주제로 살펴봤는데요. 전세가가 상승은 흐름은 조금은 둔해진 듯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변수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 겹겹이 쌓여있는 신규 입주, 그로 인한 전세 물량, 혹은 임대차 3법에 의해서 4년 만기로 인해서 재계약을 통한 전세가 상승, 과연 상승의 흐름을 이어갈 것인지 현재의 흐름을 그대로 유지한 상승이 둔화된 흐름을 보여줄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타트입니다. 특별브리핑 매매지수 그리고 전세지수는 연동해서 움직인다. 그리고 금리와는 이것들이 역의 관계가 있다는 말들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물님이 이 관련 언급을 해주시고 그리고 정성스러운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방송 참 재밌게 잘 보고 있다고 해주셔가지고 더 재밌으시라고 재미로 보는 막자 맞추기 방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매지수, 전세지수는 연동해서 움직인다. 금리와는 역의 관계가 있다. 금리가 높게 오를 때 전체적인 매매지수, 전세지수 그렇게 힘을 많이 못 쓰죠. 근데 요게 떨어지는 동안에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다. 역의 관계는 요것만 봐도 좀 성립이 되는 것 같죠. 그리고 금리가 계속 낮게 유지되는 동안 매매지수, 전세지수는 전체적으로 올라갔다. 요거 전국과 대구, 부산 넣어봤어요. 물물님이 부산님이신가 봐요. 자, 한 개씩 떼서 보겠습니다. 전국 전세 노란색 선, 그 다음 파란색 선, 전국 매매지수, 그리고 요 파란색 선, 진한 파란색 선이 금리입니다. 여기 특이한 점이 좀 있어요. 요 부분, 전세지수가 매매지수를 능가해버리는 부분, 요때 쭉 내려와 보면 요때 이후로 전국적으로 집값이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맞죠? 근데 여기 또 한번 또 크로스 되는 구간이 또 생깁니다. 이번에는 매매지수가 더 올라가 버렸어요. 이때 이후로 집값이 상승했다. 이때 이후로 어떻게 될지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 아닐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 지역도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 지역도 어딘가에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때 이후로 집값이 많이 올라갔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확인 안 해봤습니다. 어쨌든 여기도 만나는 구간이 생깁니다. 매매지수가 전세지수를 넘어서 버린다. 대구 지역도 보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도 크로스하는 구간이 있고
여기도 지금 표가 겹쳐져 있는데 여기도 뭔가 크로스 했는 것 같아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솔직히 사실 매매가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 인정하시죠? 네, 이렇게 보시면 뭔가 좀 이게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요 만나는 점들이 추후에 또다시 이게 크로스 되는 현상이 생긴다면 야, 요때처럼 또 요거 이제 주택을 매수할 땐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개 표를 2012년 3월 금리 5%인 지점에서 만남.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요거 한번 만나봤습니다. 여기 더 긴 시계열이 필요했으면은 뭐 이게 역의 막 있다고 뭐 이런 것들 복잡한 관계를 더 찾아볼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찾을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라 가지고 여기까지만 확인해 볼게요. 뭐 경제 전문가 따로 방송은 제가 몇 개 더 찾아보니까 역의 관계라고는 수도 없이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 왼쪽에 120이라는 숫자, 요거 지수입니다. 지수. 전국 전세 지수예요. 전국 전세 지수. 그리고 오른쪽에 8, 요거는 금리 기준선이거든요. 금리예요. 요거 두 개를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 8에다가 곱하기 15를 합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가 좌우가 똑같아지겠죠? 이 역의 관계라고 했는데 얘랑 120이랑 0이랑 더하고 8이랑 0이랑 더하면 이게 똑같아져야 되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15라는 숫자를 대구 부동산 스터디 상수라고 딱 명명을 한 다음에 여기 탁 곱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금리에다가 15를 곱해서 빨간색 선, 이제 수치가 다 같이 왼쪽에 있는 걸로 통일이 되었어요. 요 두 개를 더해 줍니다. 요 두 개를 합쳐주니까 요 회색 선이 되는 거예요. 요 회색 선, 지금 제가 어떤 색깔로 해볼까요? 보라색 선으로 한번 따라가볼까요? 요 회색 선. 요 회색선이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요 회색선의 전체적인 평균을 찾아보니까 140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140이라는 숫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전세 지수가 새롭게 만들어졌죠. 전세 지수가 여기에 맞춰서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요 평균을 맞춰 갈 거예요. 여기 굉장히 높아졌던 지점이 있었죠. 높아진 이후에 급락. 여기 한 170선까지 오고 나서 급락하는 현상을 한번 보였습니다. 자, 대구 지역 한번 보겠습니다. 대구도 거의 뭐 140 평균 뭐 비슷하게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이건 금리가 떨어지면서 떨어졌던 거지 싶어요. 요 시절에는 2008년 요맘때는 금리가 떨어지면서 떨어졌다. 어쨌든 요 평균선을 맞추기 위해서 갑니다. 평균선에 계속 근접해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지금은 전세 지수가 이렇게 높은 지점에 올라와 있어요. 맞죠? 이게 또 아마 추후에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게 금리 오르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건지 인식을 못하고 고금리 대출 받아서 전세 들어가면서 더 추후에 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요거 차트 제목이라고 그냥 안 바꿔버렸네요. 그냥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부산 지역입니다. 부산도 마찬가지로 140이라는 숫자.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크게 이 선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161로 올라간 다음에는 급락하는 현상 있었죠. 여기 부산 지금 160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금리가 지금 확 떨어져 가지고 이 수치가 올라갔느냐? 아니죠.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으면서 이 수치도 같이 올라가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자, 금리 2% 오른다면 지수 더하기 금리 곱하기 15를 한 선은 30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금리가 2% 오르면은 요 선 회색선이 30, 만약에 뭐 160이었으면 190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효과를 나타내게 되겠죠. 균형을 맞추려면 지수가 30을 떨어지면은 지금 회색선이 이 현재 자리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금리가 2% 오르게 되면은 자, 지수가 30 오르는 동안 금리의 평균 전세 가격은 얼마나 올랐을까? 지수가 30 오르는 동안 여기 126에서 153까지 여기까지 30 올랐죠? 지수가 30 오르는 동안 대구 지역은 평균 전세 가격이 6천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자, 파란 화살표가 있는 요까지 또 170 넘어까지 이게 올라가게 될지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전세 거래되고 있는 거 보니까 새로 신규 거래들 가격이 올라가는 경향이 조금 있더라고요.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해봅시다. 또 이런 파란 화살표 있는 구간처럼 이런 일이 또 생기는 건 아닐까요? 더 오르긴 오르지만 이 정점에서는 팍
꺾이는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금리 올라가는 것을 체감할 때쯤이면은 꺾이는 현상이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이 2억 8천에서 나중에 금리가 2% 3% 막 올라가게 되면 평균 전세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올랐을 때 2억 2천에서 2억 8천으로 6천 올랐었지만 6천까지는 아니고 한 대충 그냥 느낌으로 그냥 한 4천 정도 떨어진다고 보면은 어쨌든 평균 전세 가격은 하락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타즈입니다. 두 번째 시리즈인데 첫 번째 시리즈 안 보신 분은 여기에 나오는 카드 부분 보고 오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매매지수, 전세지수 연동되고 금리와는 이 둘의 관계가 또 역의 관계가 성립한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만든 전세 임차인 부담지수, 제가 지수를 한 개 만들어 봤어요. 주택 구입 부담지수, 요거 제가 특별편으로 한번 다뤄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지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전세가 하락은 필연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요거 물물님께서 글을 남겨주시면서 제가 요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여기 한국은행 신규 주담대 금리 빨간색 선입니다. 빨간색 선이 한국은행 신규 주담대 금리, 여기에다가 곱하기 15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선, 여기 노란색 선은 한국부동산원 전세지수를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전세 임차인 부담지수라는 걸 제가 새로 만들었는데요. 요 둘의 값을 더한 겁니다. 더해서 여기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회색 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 회색 선의 평균 값을 이은 것이 여기 초록색 선이에요. 요 초록색 선. 자, 요렇게 했던 게 첫 번째 방송 요약 부분입니다. 요게 언제 자료까지냐면 11월달 21년 11월달까지 자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더 만들어 봤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서 진짜 하루 종일 이 생각만 하고 고작 만들어낸 게 표 하나예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거에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던 시절, 금리가 한 2% 정도 오르던 시절, 그때 여기 임차인 부담지수, 제가 만든 임차인 부담지수라고 칭하겠습니다. 회색선은 이때 가파르게 올랐어요. 같이 오르다가 여기 갑자기 확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죠. 확 떨어지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때 이렇게 확 떨어지려면 가격 조정이 한 30% 정도 되든지 혹은 금리가 2% 정도 내리면 되는데 이때는 금리가 내리면서 급격한 상승이 멈췄어요. 금리가 내리면서 그러다가 또 계속 이게 어느 정도 여기 135.5라는 요 균형점 안에서 어느 정도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과거처럼 튀어 올라간 것이 근래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기 빨간색 부분은 예측된 부분이에요. 여기 금리가 추후에 한 번, 두 번 정도 상승할 걸 예상하고 만들었습니다. 금리가 만약에 지금 현재 신규 주담대 금리가 3.51%거든요. 그러면 지수가 한 153.6 정도 돼요. 근데 금리가 4.01%, 4.26%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간다면 이 전세 임차인 부담 지수가 165 정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6월 정도로 예상돼요. 6월달 2022년 6월 정도로 예상돼요. 이 선이 어디냐 하면은 과거에 한번 전세 임차인 부담 지수가 팍 꺾였던 그 지점하고 똑같이 가는 겁니다. 왠지 여기 W자 모양 그렸던 것도 비슷하고 여기도 W자 모양 그리는 이 두 가지도 좀 비슷하게 보이죠. 다만 이때는 금리가 장기간에 걸쳐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약 3년에 걸쳐서 2% 정도 올랐거든요. 금리 4%에서 6% 정도 오르는 수준 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금리가 1%에서 지금 언제 어디까지 가나요? 거의 2%까지 가는 게 기간이 아주 짧아졌죠. 그래서 이 주택 전세 임차인 부담 지수도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가파르게 올라가서 요거랑 아마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가게 될 걸로 예상됩니다. 과거에는 금리가 내려서 조정이 이루어졌었어요. 자, 요거 앞 페이지에서
금방 설명드렸던 부분인데요. 여기 정점에 이르르는 순간 과거에는 금리가 2% 정도 내리면서 금리가 내려서 전세입자가 부담이 줄어들었죠. 전세입자 부담이 줄어들었어요. 이 평균 정도 수준에 이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금리가 요 읽어드릴게요. 글자 너무 작아서요. 지금은 금리가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 지수가 내려가야 해요. 그 말인즉슨 전세가가 어느 정도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 요 어느 정도 평균 수준은 맞춰가야 되니까요. 이 정도면 집값 조정이 만약에 요 정도까지 이루어진다면 집값을 고정시켰을 경우에 전세가율은 50% 정도 성립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의 수순은 뭐 또 다음에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금방 또 다시 페이지를 넘겼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이냐? 만약 30% 정도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지수상으로는 한 14% 정도 조정. 지금 현재 대구의 평균 가격이 얼마냐면은 요 한국 부동산에 나와 있는 평균 전세 가격인데요. 2억 8천 1,518만원이 2021년 11월 기준 가격이에요. 그 2억 8천. 제가 매일 1일 브리핑 해드리는 자료에도 보면은 지금 평균 전세 가격, 실거래되고 있는 평균 전세 가격이 2억 8천 정도 되는 거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30% 정도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한 2억 정도 수준 2억 정도 수준까지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월배 3정이 초창기에 전체 한 4.5억 이 정도로 내외 매물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지금은 3.2억, 3.3억 이런 매물도 보입니다. 요 가격 조정 어느 정도로 보이시나요? 한 30% 정도 돼 보이시나요? 그게 비단 이 아파트만 그럴까요? 주변에도 어느 정도 지금 여파가 미치고 있거든요. 매물이 많이 쌓이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근데 대구 전체적으로 매물이 많다. 그럼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제가 매번 매물하고 금리하고만 관계를 들어서 했는데 오늘 지수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드리니까 조금 더 현실감 있게 다가와 보이죠. 근데 만약에 지수가 30% 하락한다. 그러면 요게 딱 요 지점까지 붙습니다. 여기 초록색 선에 딱 달라붙으려면은 지수가 30% 하락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한 요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될 것 같다. 만약에 이 전세가가 조정이 안 되면은 뭐 세입자가 만약에 3억짜리 전세에 있는데 절반이 대출이었다. 그러면은 그 부담은 이 장난이 아니겠죠. 금리가 2배로 뛰어버리니까요. 가만히 앉아있는 상태에서 2배의 금리를 물게 되는데 지금 사람들 그거 잘 모른대요. 전 당연히 금리가 오르면은 높은 전세 금리를 임차금이 많을 때, 차입금이 많을 때 이 높은 전세를 들어가게 되면 추후에 굉장히 많은 자기 부담이 생긴다는 걸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겁없이 내가 예전에 살고 싶었던 집 전세가 별로 안 올랐네 하고 지금 조금 더 신고가를 만들어서 전세를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추후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수가 가격이 전세가 조정이 되더라도 지수가 30% 조정을 받으면 1억 3천인데 지금 전세가의 절반 이런 경우까지는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가격 조정 30% 정도 지금으로 치면은 한 4년 전쯤의 전세가 그 정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이 어느 정도 이 세입자의 부담이 너무 가중되니까 물론 뭐 집주인도 뭐 집 구할 때 임대인도 집을 구할 때 거의 좀 은행에서 대출 받고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 부담도 세입자에게 어느 정도는 전가가 가능하다. 근데 그 정도의 수준이 너무 높아져 버리면은 아마 그 임차인이 다음에 뭐 재계약을 한다든지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에 뭐 경제적인 여건이 여유롭지 않다면은 더 전세 보증금이 더 싼 곳으로 찾아가는 이런 문제들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오늘 너무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던 문제였는데요. 앞으로 당분간은 좀 특별 방송 편성을 조금 줄일까 생각 중입니다. 제가 좀 이 건강도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이 계속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뭔가를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려고 정말 특별 방송 편성을 끊임없이 해서 막 달려왔더니만 좀 지치는 감이 있어서 이제 조금 아마 특별 방송은 조금 더디게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꾸준히 시청해주신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